결국 민주당에서는 이런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한동훈 장관에게도 이런 검부 독재, 검찰 독재, 검사만 20년 한 사람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여러 일환일 텐데요. 그런데 최근 한동훈 장관이 그 반면에 지역 순회 일정을 소화할 때마다 강조하는 말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저는 이 농지개혁이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곳 울산 조선소 공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직접 지프를 몰고 공사 장소로 가다가 바로 이 울산 바다에 추락해서 부사일생으로 살아나신 일화가 제가 오늘 이곳 울산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 열심히 읽은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에 나오더라고요. 지금이 2023년 11월이니까 정확하게 50년이고 어린 제가 태어난 해기도 합니다. 그때 이 울산의 허허벌판 백사장에 조선소를 밀어붙인 정주영 같은 선각자들의 무모했던 용기, 그 용기를 알아보고 믿고 지원했던 정부의 결단, 울산을 거쳐간 수많은 시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한 기획 기사를 인용해 봤는데요. 구재령 변호사님. 사실은 한동훈 장관 하면 검사만 20년은 특히 이제 경제사범, 이른바 본인 생각하는 거학척결의 앞장을 서서 재계 저승사자, 뭐 대기업 저격수 이렇게 많은 별명이 있었는데 현장을 갈 때마다 이렇게 그 대기업 창업주들 얘기와 경제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의 많은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고민하는 결과물들이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법무부에 대해서 사실 전에서는 뭐 검찰만 통제하는 거 이것만 인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그 장관들이 굉장히 좁게 행동했고 정치적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논란이 그 영역에서 발생했을 뿐이거든요. 법무부가 사실 나라의 모든 영역에 다 관련을 받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제는 사실 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검찰 프레임에서도 많이 벗어나셨어요. 사실 국민적으로도 법무부 장관으로 인식하지 검사였다라는 인식도 별로 이제 좀 흐릿해졌거든요. 그리고 검사로서 굉장히 부각됐던 것도 저는 법조계에 있으면서도 한동훈이란 이름을 민주당 의원님들 때문에 처음 알았어요. 정봉주 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이란 평검사가 재벌에 대한 사건을 털어냈다. 뭐 이러면서 내놓고 칭찬해서 그때 처음 이름을 들었고 그 이후에 이철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검사다 이렇게 내놓고 칭찬을 하면서 알았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내 인생의 화양연화가 그때였다. 그랬는데 나는 그대로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게 했을 뿐인데 조국 사태에 대해서 수사하니까 매번 좌천되고 갑자기 천하의 뭐 나쁜 사람이 돼버렸는데 나는 맡은 일에 대해서 똑같이 일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항상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신 분이라는 게 연장선상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법무부 장관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헌신하면서 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과가 나니까 지금 우리가 또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법무부에서 스마일 센터 얼마 전에 갔는데 이건 피해자 쪽에 대해서 지원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또 재계에 대해서도 산업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육성이 되는데 여러 가지 재계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잡아넣는 역할이 아니라 또 육성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역할. 그리고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 소멸 국가로서의 위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이민 정책이나 외국인 정책을 통해서 뒷받침하는 거 모든 거대 담론에 대해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재계에 대해서 친화적인 행보는 결국은 법무부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내고 계시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다음 총선에 대해서 뭐 검부 독재 이렇게 하시지만 국민들 인식이 대해서는 사실 한동훈 장관은 검사 이미지는 다 벗으셨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신 모습이 다 와닿아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그렇게 좀 유유적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 장관의 변신, 뭐 경제에 좀 더 방점을 두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걸 저희가 한번 하나하나 따져봤는데 오늘 채널A 단독 취재 내용은 윤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을 할 거다, 내각을 교체할 거다 이 발언을 좀 시사했고 이번 개각에 한동훈 장관이 바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여전히 한동훈 장관이 어디에 출마할지는 설왕설래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인지도, 국민적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정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례 후순위보다는 비례 선순위를 줘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기대하는 것은 예.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국회의원 한 자리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그 인식이 돼 있고요. 예. 한동훈 장관이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그 보수 우파의 하나의 지도자로서 성장하길 바라는 게 일반 이제 당심이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양 같습니다. 이제 바로 직전 대변인이었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하나의 지도자로서 성장하길 바란다. 비례 앞순위를 줘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야 된다. 최병우 의원님. 최근에 장해찬 최고위원도 무슨 뭐 이제 그라운드에 메시처럼 좀 뛰놀게 해야 된다. 그라운드를 좀 넓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을 좀 어떻게 좀 평가하셨어요? 글쎄요, 아주 안정적인 당선권 또는 뭐 이제 그게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간에 거기에 갖다 놓고 뭐 전국을 지원하면서 다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국민의힘 이제 일부 의원이나 뭐 당직자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TV 같은 거 봐가면서 느끼고 있는데 글쎄 저는 이제 저희들이 이 기자한 경험을 그 토대로 보면 정치에 입문하는 거는 명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 특히 정치인의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초재선 뭐 국회의원 하고 말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면 첫 발을 내디딜 때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명분은 당당해야 됩니다. 그런 저희들의 경험으로 볼 때 비례대표 선순위다 또는 뭐 안정적인 무슨 어느 지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전혀 당당함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갔을 때 당당하지 그게 못했다는 당당하지 것도 못하다고 비교되는 해서 겁니까? 초반에 개항을 해서 굉장히 고전했잖아요.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뭐 유상범 의원이 얼마나 여권 내에서 뭐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예.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마 당당한 모습으로 정계에 입문하는 것이 길게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의 그 정치인으로서 인생에 예. 그 좋다는 거지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는 그 적어도 여권에 정무적 감각이 있는 여권의 그 총선 기획자가 있다면 아마 한동훈 장관을 뭐 비례대표나 뭐 이런 데로 쓰지는 않을 것이다. 예. 전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너무 험지도 곤란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몇 차례 얘기했던 참 서울 어렵네요. 종로 너무 같은데. 험지도 어렵고 또 아니 왜냐면 너무 험지라고 한다면 그거는 험지가 아니고 사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사지에 보내서 그냥 버리는 카드로 쓸 수는 또 없는 거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알겠습니다. 약간의 저런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편법적으로 정계에 입문하는 형식의 검토는 저 같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소정석 국장도 좀 이 취재되신 게 있으세요? 한동훈 장관 관련 이 지역구 얘기? 취재라기보다는 뭐 분석인데요. 저는 비례대표로 안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동훈 장관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보나 검사 시절의 수사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 비례대표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현재 여권의 상황이 한동훈 장관을 비례대표로 보낼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지역구 한 석이라도 지금 차지해야 되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데 비례대표로 한 장관을 보내서 뭐 유세를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뭐 표를 모은다 이 말은 쉽지만요. 예.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 검증된 게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검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또 위험 요소,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한 장관이 지금까지 본다면 여권의 지지층에 대해서는 강력한 나름의 흡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이 그 여권 주 지지층을 넘어서서 중도 세력까지 끌어들일 만한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상품성 이런 것을 강력하게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표를 모으는 데 효과가 있을지도 아직은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 본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로 알겠습니다. 역대 예. 대통령들 중에 비례대표 출마해서 그 이후에 큰 꿈을 꾼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지역구를 통해서 정치를 시작했고 그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나아갔고 이런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저는 예.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그 출마를 하게 된다면 지역구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소정석 국장, 최병우 의원 생각은 유상범 의원의 전망과 해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제 출마 지역 얘기와 영화 정치 그리고 건부 정치라고 외치고 있는 민주당의 강경파 얘기를 합쳐서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습니다.